마마, 네 한국과 사람 하나 죽이고 니 왜 농담을 좋아해? 니 여기서 그 돈 다 못 문다. 참. 그 사람 손가락 가져와야 된다. 손가락. MG. 어휴, 깜짝이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 나오냐고? 자, 이번 주제부터는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영화 황해 속의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중국 동포로 분장한 하정우 씨 연기였는데요. 최근에 중국 동포 사회에서 중국 동포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영화들에 대해서 상영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첫 번째 집단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관심이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중국 동포들이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에 대해서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먼저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니까 영화 청년경찰에 네. 중국 동포들로 구성된 조직폭력배들이 들어오는데 아주 악질로 묘사가 됩니다. 그 영화상에서요? 영화상에서 네네. 이제 가출 소녀들을 납치를 해서 뭐 신체 일부 난자 같은 걸 채취한다든가 인신공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중국 동포들만 악질적으로 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대림동이라고 하는 거주 지역 자체가 배경으로 나옵니다. 대림동이 그 조선족 네, 조선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렇죠. 곳인데 거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묘사가 되다 보니까 아하. 우리 뭐 옛날에 뭐 마피아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슬럼가 이런 분위기처럼 돼서 그렇죠. 그 지역 자체의 사람들이 더 안 놀 수도 있게 그러니까 상권 자체를 죽일 수도 있는 우려가 발생돼서 동포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지역 상권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 동포들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영화 청년경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한 장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수사의 세 가지 방법 그걸 써볼까? 피해자 중심 수사, 물품 중심 수사, 현장 중심 수사. 사람 목숨보다 절차가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경찰을 꿈꾸는 두 청년이 사람을 납치하는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조선족과 대결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 영화들에 보면 조선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범죄 집단으로 묘사된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뭐 범죄 집단이라기보다는 조선족이 범죄자로 나온 영화들이 꽤 있었죠.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앞서 우리 영상으로 보셨던 황해입니다. 네. 황해 보시면은 이제 하정우 씨하고 네. 옆에 있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김윤식. 네, 김윤식 씨가 다 이제 조선족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누구 하나를 청부살인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그 범죄를 살인을 저지르는 영화고. 네. 신세계에서도 그 암살범들로 암살범 이름도 연변 거지들입니다. 네. 그 극 중에서 연변 거지들 불러 그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장면이죠. 저 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칼뿐만 아니라 총으로 우리나라 경찰 간부도 죽이는 그런 네. 장면이 나오죠. 네. 그다음에 악녀. 저는 사실 앞에 두 영화를 봤는데 악녀는 보진 못했는데 저 네. 악녀도 이제 조선족들이 범죄자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동안 조선족들을 범죄자로 묘사한 국내 영화들은 꽤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번 청년경찰 같은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기 전 중국 동포들이 이전까지 다른 영화들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좀 그렇군요. 더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화정대 위원이 이 중국에 오래 특파원을 계셨기 때문에 조선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여쭙고 싶은데 조선족이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수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애환이 좀 서린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170만 명의 외국인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중국 동포를 포함해서 조선족까지 하면 한 87만 명 이 정도 되는데 만약 중국 한족, 즉 조선족을 뺀 다른 사람을 합친다면 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 중에서 조선족 동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다 이제 연변에 거주하다가 네. 이쪽으로 이제 오신 분들 중국에 우리 조선족 동포가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어. 근데 모두가 구한말이라든지 아니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러 갔거나 아니면은 이 국내에서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했다가 네. 이제 남한이 아주 잘 살게 되니까 여기 와서 이제 좀 돈도 벌고 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좀 부유하게 살려고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부유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고 대부분 막노동을 한다든지 네. 뭐 음식점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분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으로 그려진다면 그분들한테 막대한 타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많은 영화들에 등장하는 조선족들에 대한 안 좋은 묘사들 특별하게 어떤 반발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이 중국에 사는데 뭐 잠시 들어와서 범죄를 저질러놨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된 데 비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한국에 오랫동안 들어와서 생활하는 대림동이라고 하는 지역, 구로구 가리봉동하고 영등포구 대림동에 이제 우리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직접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런 조선족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가 됨으로 따라서 대림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서 직접 장사를 하는 우리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매출액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한국, 인도 가서 중국 음식들 또는 뭐 조선족들이 만든 음식들 이런 것들 먹고 하는데 중국인들도 오고 하는데 주말에 이런 고객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전에는 그냥 기분만 나빴지만 네. 이번에는 이 영화가 계속된다면 경제적인 생활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렇군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지난 영화랑 좀 다른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영화들은 뭐 신세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황해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영화입니다. 네. 굳이 비유하자면 다큐멘터리 같은 심각한 사실적인 영화인데 이 청년경찰이라는 영화는 코미디 영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좀 코미디고 좀 웃고 즐기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전 영화들과 좀 심각성이 좀 덜해서 네. 그러니까 그냥 코미디 영화는 코미디 영화로 좀 봐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네.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요. 이 청년경찰이라는 영화에 이 등장하는 조선족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과 지역 주민들, 상인들이요. 오늘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현장에 저희 채널A 취재진이 갔다 왔습니다. 잠깐 보시죠. 동포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영화 상영 즉각 중단하라. 영화 청년경찰은 지금까지 제작된 한국 영화 중에서도 동포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악의적인 혐오가 가장 심각하게 그려진 영화다. 영화의 대부분이 바로 이곳 영등포구 대림동이 배경이다. 영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자 일터이자 수만 명의 거주민이 생활터전인 이곳을 아무런 개연성 없이 범죄의 소굴로 묘사한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청년경찰 영화 제작사 측도 사과를 오늘 했습니다. 자, 영화 제작사 김재중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중국 동포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중국 동포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점은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요. 사실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국 동포들이 관련된 사건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실제로 범죄 통계에서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국 동포가 그때 우리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가서 뭐 불을 뜰 정도로 아주 잔혹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원춘 사건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약간의 그런 편견을 갖고 있고 제가 지금 이제 보도 같은 경우 하나 가져왔는데 보면 중국인 범죄 외국인 전체 절반 차지 유커 반갑지 않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외국인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이 중국에서 온 사람이다. 그런데 범죄도 그러면 절반 차지했다는 거는 다른 외국인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나 그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는 얘기 안 하고 외국인 전체 범죄에 중국인이 절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중국인들은 많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많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는 좀 시정이 돼야 될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최근 발행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외국인 폭력 범죄에 관한 연구입니다. 근데 이 연구 자료에 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이 저지른 범죄율의 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 더 낮군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율보다 훨씬 낮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낯선 외국에 와서 범죄를 저지를 만큼 간 큰 외국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억울한 사정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이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런 영화를 통해서 범죄에 많이 조선족이라든지 중국 동포가 관여되어 있다 이런 인식이 잘못 생기면 이제 그런 그릇된 인식이 이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으로 그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중국 동포들이 이 어떤 영화 상영 이 가처분 신청을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까지 하종대 논설위원님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소식이고요. 저희가 오늘 6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